셀트리온 레퀴로나주 유럽 9개국가 수출 계약, 새로운 변이와 흡입형 치료제.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레퀴로나주의 유럽 수출 계약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2.59%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2.76%, 제약은 마이너스 1.88%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세 종목 모두 음봉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막판에 약간의 낙폭을 좁히긴 했습니다만 약세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죠. 물론 오늘 시장 전체가 상당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거래소 시장 상승 종목이 47개 종목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 종목은 116개 종목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거래소 시장이 많이 빠진 것은 오늘 11월 30일 날이 MSCI 지수 리밸런싱 데이죠.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하락세가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역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나오고 만 것이죠.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레퀴로나주의 수출 그리고 흡입형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9개국에 15만 바이알 초도 물량 공급 개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전 세계 56개 국가 협의 중인 상태고 유럽 9개 국가 우선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12월부터 초도 물량을 공급을 개시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나머지 47개 국가도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1차적으로 수출이 이제 레퀴로나주가 시작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15만 바이알은 5만 명 투여분이잖아요. 올해 안으로 출하될 계획이고 또한 추가적으로 발주가 지속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국가들과 계약을 통해서 초도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해당 국가들은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등에 속한 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문의하는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펴보게 되면요, 국내에서 이제 서서히 확대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요양병원 이런 쪽으로 빨리빨리 좀 확대를 했으면 되는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 측에서는 1회 투여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부담 완화를 이끌 수 있는 레퀴로나주의 강점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은 결국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고 또한 효능 측면에서도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 유럽 9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5만 도즈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유측과 수출 계약을 한 내용들이죠. 리제레논 것이죠. 이것은 로나프레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SK 거, 이것은 소트루미밥 즉 제부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릴리가 되는 것인데요. 각 날짜별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먼저 로나프레베는요 5만 5천 도즈였어요. 이것이 몇 개 국가가 참여를 했냐면은 22개 국가가 참여를 했거든요. 물론 요 세 가지 케이스는 EU와 공동 구매한 계약 내용입니다. 공동 구매이기 때문에 한 건의 계약이 되는 것이죠. 이 공동 구매에 5만 5천 도즈에 22개 국가가 참여를 한 것이 이제 로나프레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SK 것이죠. 요것은 22만 도즈인데 16개 국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릴리 같은 경우도 22만 도즈인데 18개 국가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레퀴로나주 같은 경우는 유럽의 9개 국가잖아요. 9개 국가에 5만 도즈니까 9개 국가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괜찮은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또 보면은 22만 도즈인데 16개국이잖아요. 여긴 또 18개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9개 국가에다가 5만 도즈는 그렇게 적은 물량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많은 규모도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금액 개념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11월 26일 날 셀트리온 측에서 공시를 했잖아요. 레키로나주 이것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계약을 했고 두 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금액은 485억 1198만 6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2.6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셀트리온의 경우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의무 공시 사항은 작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계약 금액 규모가 2.5%를 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한편 헬스케어의 경우는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요. 작년 매출액의 10% 이상이 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죠. 단일입니다. 단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공시를 하지 않고 보도자료로 대처를 한 것은 지금 9개 국가들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구매가 아니고 하나씩 9개의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개 계약 중에서 한 개라도 작년 매출액의 10%, 즉 작년 매출액이 1조 6천억이었잖아요. 헬스케어가 이 10%가 넘게 되면은 즉 1600억 이상이라고 나온다면은 당연히 의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9개 국가 9개의 계약건들을 다 합쳐서 5만 도지라고만 발표를 했잖아요. 보도자료에서. 그래서 정확한 계약 금액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은 가정입니다.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485억이잖아요. 그래서 5만 명 투여분이니까 5만 도즈가 되는 것이죠. 도즈당 150만원으로 가정을 하면 750억이 되는 것이고 도즈당 200만원을 생각을 하면 1000억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도즈당 얼마로 계약을 했는지는 따라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150만원으로 했는지 200만원으로 했는지 아니면 9개 국가 각 국가별로 다 가격이 좀 다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한 뭐 100만원으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지금 485억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의 매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헬스케어의 매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레키로나즈에 대한 서로의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또 헬스케어가 앞으로 수출권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부터 출발됐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앞으로 내년에도 1월 달에도 또 앞으로 12월 달에도 다른 나라들과 추가적인 계약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레키로나즈를 통해서 이번 4분기 실적 측면에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실적 측면에서 이 레키로나즈 부분을 어쨌든 실적으로 매출로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4분기 실적 호전 가능성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WHO에서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잖아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충분히 우리는 흡입형 개발을 통해서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를 가속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흡입형은 칵테일로 대규모 임상을 추진을 해서 다양한 변이에 대응할 수 있고 또 편리하고 경제적인 치료 플랫폼으로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흡입형 치료제를 칵테일형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흡입형 치료제를 만들 때 그 안에 약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 흡입형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약물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셀트리온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이미 레키로나즈라는 약물을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다가 칵테일로 들어가겠다. 이것이 바로 CTP63이 되는 것이죠. 이 CTP63을 기존의 레키로나즈와 함께 섞어서 요 약물을 흡입형 치료제에 넣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CTP63은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이 가장 우수한 후보 항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TP63에 대한 임상 1상 이미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종료를 했고 12월 중에 관련 시험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동시에 개발 중인 흡입형 치료제와의 결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CTP63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강한 중화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항체의 슈도바이러스 중화능 테스트, 이것은 실험실에서 빨리 테스트를 해서 CTP63을 넣어가지고요. 흡입형 항체 치료제의 후속 임상은 CTP63을 결합한 칵테일 흡입형으로 진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기관과 가능성 여부를 타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흡입형은 스파이크 부위 항원 결합을 통한 바이러스 중화능 뿐만이 아니라 흡입된 항체가 호흡기 점막에 들러붙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트래핑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 기업인 이날론과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또한 흡입형은 투약 편의성이 좋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폐를 통한 항체 전달 비율도 정맥 주입형에 비해 수십 배 우수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양으로도 같은 효과를 낸다.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도 갖추고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흡입형 치료제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편리하기 때문에 범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편리성, 경제성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인할론 바이오파마잖아요. 요것은 미 국방부에 이미 1차적인 투자를 받고 지금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진단 키트 부분에서 국방부에 납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 쪽으로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우리가 레케로나주에 대해서 충분히 생산을 많이 해놨잖아요. 이 부분들을 흡입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재고에 대한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과 함께 가는 시대에 와가지고 중요한 것은 지금 먹는 경구용이잖아요. 이 경구용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여러분. 일단 처음에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경구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화 항체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고, 면역조절제 치료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과연 경구용 치료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약이라는 것이 먹는 알약의 효능과 주사약의 효능을 봤을 때 어느 것이 효능이 훨씬 좋은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약을 경구용 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약 안 먹어도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로 주사제, 항체 치료제를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물론 경구용 알약은 알약대로의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지만 그러나 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감기약 알약을 먹고 낫지 않으면은 당연히 병원에 가서 링게르 주사를 맞듯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레케로나주 중화항체 치료제의 입지, 위치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셀트리온 마이너스 2.59% 하락세입니다. 최근 거래량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잖아요. 손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 물론 외국인들이 176억의 오늘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입니다. 공매도 94,000주. 전일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어제부터 전체적인 공매도는 증가세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국계 창구를 보면은 메릴린치 쪽에서 아침 9시부터죠. 하루 종일 끝까지 11만 3천 주를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 CS에서 1899주 막판에 UBS에서 68,800주를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솔직히 저도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공매도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제도적인 측면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측면은 외국인들도 만기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상환 만기 기간을 둬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공매도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
최근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식회계 논란이 있잖아요. 이거 뭐 옛날 이야기 괜히 꺼내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매도 세력들한테 빌미를 잡힌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해결 방법은 3사 합병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실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당장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헬스케어도 오늘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마이너스 143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이었고요. 공매도는 22만 5천 주입니다. 전일보다 약간 줄었지만 최근 3일 연속 그래도 규모 측면에서 많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 17만 3천 주 매도를 한 상황. 역시 메릴린치가 하루 종일 매도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약은 마이너스 1.88% 하락을 했지만 외국인들은 8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제약은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죠. 외국인들도 7,100주 매수, 기관들도 3,800주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고, 외국계 창구에서는 CS 쪽에서 24,000주 매수, 그리고 또 CS 쪽에서 2,750주 매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제 수출 계약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 측면에서 4분기 실적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의 경우는 이번 이 패키지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거죠. 진단 키트, 레키로나즈, 그리고 흡입형 레키로나, 이런 식으로 지금 가면서, 또한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부분들도 이제는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기적인 상황으로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주가를 보면 더욱더 마음 아프고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나, 이제부터 회사의 상황들, 즉 셀트리온 3사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매출과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남아있는 합병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